당신이 누려야 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북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북한 인권 이야기 시간의 예린입니다. 자유북한 방송의 북한 인권 이야기 시간은 청취자 여러분이 북조선에서 살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만 하는 인권 문제를 다루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선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15대 대통령인 김대중 전 대통령을 아십니까? 그의 삶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으로 점철되어 있는데요. 이로 인해 군부 독재 시절에는 가택 연금만 55차례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민주주의가 정착되면서 그의 공로가 인정되었고 1997년에는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죠. 또한 집권 기간 동안 햇볕 정책을 실시하여 남북관계의 긴장감을 해소하고 평화 모색의 기회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공로가 인정되어 2000년에는 전 세계인이 동경하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사다난한 삶을 인고함으로 이겨낸 김대중 전 대통령이기에 명언도 많이 남겼고 서거의 이 명언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오르내리며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그중 경향신문 창간 58주년 기념 특별 대담에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정치의 중요한 요체는 국민과 같이 가야 합니다. 국민의 손을 잡고 반발 앞으로 가야 합니다. 국민과 같이 나란히 서도 발전이 안 되고 손 놓고 한 발 두 발 나가도 국민과 유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을 항상 생각하고 국민의 뜻을 따라 더 발전된 방향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치 지도자들과 국민을 연결해주는 도구의 하나인 선거. 오늘은 바로 이 선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전에 의하면 민주주의는 의사결정 시 대다수가 선거 또는 국민투표 등의 방법을 통해 모든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치체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국민이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체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언어학자 노암 촘스키는 의사결정을 국민들에게 맡기지 않고 믿을 수 없는 기관에 맡기는 것은 민주주의를 해하는 것이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말한 믿을 수 없는 기관은 왕, 군사정권, 1인 독재정권 등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곧 민중이 선거를 통해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북한도 공식 국가 이름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으며 그만큼 대의원 선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9년 3월에 행해진 제12기 대의원 선거를 기억하신다면 이 방송을 통해 그때의 선거가 과연 인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인 당의 의사만 반영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선거는 강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투표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면서 의무이기도 하지만 투표 여부를 누군가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를 하는 것도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저조한 투표율로 인해 고민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선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주기도 하고 이탈리아에서는 투표를 할 때 이용하는 교통비의 70%를 할인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투표를 하는 것은 자율이 아닌 강제입니다. 38세 탈북자 이모 씨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것은 정치적으로 자살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심하면 정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간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이 씨는 2001년에 열린 지방대의원 선거 때 감기에 걸려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친구들의 부축을 받아 투표소에 가야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철저하게 비밀 투표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가입한 유엔의 시민적, 정치적, 국제인권 규약에서도 인민들은 선거에 참여할 권리와 기회가 있다고 제시하면서 선거는 반드시 비밀 투표를 통해 행해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998년 개정한 헌법에서도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 각급 주권 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인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대의원 단독 후보에게 찬성하면 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바로 놓으면 되나 반대할 경우는 기표소에 들어가서 후보자의 이름에 줄을 그어야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투표소 앞에서 구역인민회의, 구역당, 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 직원들이 투표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은 비밀투표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완전한 공개 투표인 것입니다. 북한에서 반대 투표를 한다는 것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큰 범죄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민들은 대의원의 얼굴도 모른 채 당에 의해 찬성표를 던집니다. 2019년 올해 3월 10일 북한에서는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선거는 전국에 680 내지 690개소의 선거구를 설치해 진행하면서 선거투표장 진행자들은 추첨된 당원들이 하게 됩니다. 엄숙하며 삼엄한 분위기 속의 투표를 시작해 1시간 안에 전국 투표가 완료되며 투표 완료되는 동시에 100% 참가 투표하여 100% 찬성되었다는 보도가 공식처럼 나옵니다. 실제 100% 참가하여 100% 찬성 투표를 한다는 것이지요. 반대하는 투표 용지 자체가 없으며 반대하려는 사람 자체가 없다는 것이 과연 투표로서의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하지만 세계의 언론들은 북한의 선거 결과는 항상 전원 찬성으로 나온다며 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의 의견은 매우 다양하므로 민주주의 정치에서는 즉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곳에서 만장일치라는 것은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북한과 같은 공산국가인 베트남과 러시아에서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투표하지는 않습니다. 2007년 12월에 있었던 러시아의 총선에서도 기존 당은 65%의 지지율밖에 얻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압도적인 승리로 분석될 정도로 비밀투표를 존중하는 민주주의에서 100%의 찬성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선거에는 정치의 뜻이 있고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거에 출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엔의 세계인권선언도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의 공직을 맡을 권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선거에 출마하고 싶다고 해서 출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북한 정부에서 선거구마다 단독 후보를 선정해주고 이에 대한 찬반을 붙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민들이 자유스럽게 찬반 의사를 표현할 수도 없으니 결국 나라가 대의원을 정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흑인 대통령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누구나 뜻만 있다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도 정치범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바르고 정치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인권선언의 한 구절을 낭독하면서 북한의 진정한 민주주의가 정착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자를 통해 자국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의 공직을 맡을 권리가 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유북한 방송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북조선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자유북한 방송의 북한 인권 이야기 시간에 이혜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